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은 천문명리 하나님의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이재명 사주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했냐면은 그 제가 이제 그 동영상에 윤석열과 이재명을 이게 비교하면서 올린 동영상이 그 뭐 한 달 전쯤에 올린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는 이재명이가 그 시가 저는 술시를 가지고 병술로 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재명이가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이게 구분팔이라고, 오른 왼팔인지 거기에 팔이 이렇게 프레스에 딸려 들어가지고 팔이 뒤틀려가지고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었죠. 그 사고 난 것도 이 사주에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가 태어난 그 시가 오후 3시에서 4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 4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오후 3시, 4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63년 12월 8일 오후 3시, 4시에 양력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 지금 59세 돼가지고선 그 사주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보통 3시, 4시라 그러면은 보통 정확히 얘기하면 3시 반 이후에는 보통 이렇게 신시로 가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3시 반 이전에는 미시로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 조건 해가지고선 그거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대비를 해봤는데, 개미 시주보다는 이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그 다음에 그 바람핀다든가, 그 다음에 자식이 아들만 둘 낳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신시가 맞다. 그래가지고 저는 갑신시로 딱 놓아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따다다 이렇게 앞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그 신시로 한 것이 이 사람 살아온 성격이나 가족상이나 이렇게 사고 당했던 거나 이런 저기로 해가지고 다 나타나더라고요. 살아온 과정도 이 신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들은 그냥 이것저것 저기 하지 않고 단순히 오행론과 육신론만 가지고선 사람들은 사주를 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리라는 것은 그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산론 네 가지를 다 종합해 가지고서 비빔밥으로 만들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출연해내야 되는 것이 명리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오행론, 육신론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운성론과 신산론에 설명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선 이렇게 사법고시 붙어내고, 그 다음에 그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 지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왜 이 관운이 좋고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냐,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운성론뿐만 아니라 신산론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그 좋은 기신이 이 사람한테 좋게 작용했기 때문에 오행론에서나 육신론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그 분위기적인 여건이나 그것이 만들어지는 여건을 암시한 것들이 신산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신시가 더 이렇게 신시가 맞는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차츰차츰 설명하면서 신시가 맞는 걸 증명도 좀 해보려는 그런 식의 이론입니다. 그 사주는 이재명은 남자로서 1964년 12월 8일 오후 3시, 4시 양력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건이다 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건은 하늘이라 해서 남자라 이고, 곤은 그 지지라 해서 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는 뭐냐면은, 정경에 보면은,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리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꼭 성경 기저를 인용하는데, 정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 죽으면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시집장가를 안 간다,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명리도 그 이론에서 딱 나와가지고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명리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나 숙명을 다루는 학문인데,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 자체부터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해주면 사주를 풀어주면서 남들하고 상담할 때 운을 바꿀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좋게 확 이렇게 운명을 확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남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당신이 여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운명도 태어날 때서부터 남자 여자로 이렇게 구분돼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시작이기 때문에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나는 저기서 예수님 잘 믿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면은 운이 쿵쾅쿵쾅 지났던 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조언만 좀 해주죠. 이제 그런 글도 초문명리의 하나님의 이재명 사주를 보는 성격과 대권성에 그런 식의 그 내용도 내가 좀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 자체부터가 운명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자 여자가 이게 엄마 아버지가 관계를 맺어가지고선 정자가 여자 난자에 들어가가지고선 딱 이렇게 적이 되는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에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결정되거든요. 그거는 정제 X염색체 Y염색체가 난자한테 들어가지고 Y염색체가 들어가면 그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X염색체가 하면 여자가 되고 Y염색체가 되면 남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정액 중에 그 X염색체가 들어가서 붙으면은 그 저기가 되고 그 여자가 되고 Y염색체가 되면은 남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에서 복질복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 자체가 운명의 시작이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 네가 남자로 태어난 거, 네가 여자로 태어난 거, 그 자체부터가 운명의 시작이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은 죽어서 모든 것이 땡으로 끝나진 않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이 이렇게 육체를 벗어나 딱 하면은 그때는 남자나 여자의 이 구분이 없어요. 그거 구분이 없어요.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지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성경에 보면 딱 나오고, 성경에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주 온국은 계묘, 갑자, 을류, 갑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2 운정은 걸록, 병, 절, 태가 되고, 12신살은 장생, 도화, 제살, 겁살이 돼요. 그리고 대운행은 일로 나가가지고도 쭉 이렇게 나가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59세로 했어요. 해가지고 요 오화대운에 걸쳐 있습니다. 오화대운에 있는 운이에요. 무호대운에 오화대운에 걸쳐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 신살이 이렇게 쭉 뽑아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에 또 이렇게 오행구성은 그 자기 그 일간을 중간에 놓고 관, 인, 비급, 식상, 재성 이렇게 놓고서 오행구성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목성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고, 수성이 하나, 두 개 있고, 금성이 하나, 두 개 해가지고서 이 사주는 관인 삼기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관성하고 인수로만 있고 이게 비겁이 태강한 그런 식의 사주예요. 이게 관인 삼기격의 사주라 합니다. 이 관인 삼기격의 사주가 이게 좀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이렇게 정치나 관이나 특히 이제 공무원 사주라 그럽니다. 이 관인적이가 이렇게 공직에 있어야 되고 이제 관직에 있어야 되고 그런 식의 사주가 관인 삼기격이라 그래요. 이게 을류일주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자묘 상형이 되고 자유파 귀문이 되고 묘신 원진이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자묘 상형 자유파 그 다음에 묘신 원진 귀문 되고 묘유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오행 구성까지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이렇게 풀쳐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부터 명리는 이 오행구성이나 오행구성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행론, 육신론, 운정론, 신살론 해가지고 요렇게 형성됐을 때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실력이죠. 이제 이 사주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사주가 자묘 이게 연지
월지가 이 사람한테 이게 비겁하고 인술만 되고 또 이 전체가 다 천간이 다 비겁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 사주는 일단 신강한 사주입니다. 특히 이 사주에는 비중이 월지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적어도 4분의 1,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이 월지인데 이걸 자식이 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 연지도 그 묘해가지고 이렇게 지지 기반하게 그 상당히 강하게 자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천간의 인수하고 비고분에 대해서 그 이 사주는 되게 강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태강한 사주나 종격 사주로 넘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냐면 이 일지오고 시지에 관성이 딱 이렇게 등등하게 떠 있어요. 정관 편관이 딱 돼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마음대로 못되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꽉 이렇게 무게를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특수격이나 종격으로 가지 못하고 태강까지 아니면 신강한 사주가 돼버려요. 한 70% 신강한 사주가 돼버립니다. 이 사주는요. 이게 사주에서는 이렇게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 다음에 신약이면 몇 퍼센트 신약이냐,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신강이냐,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사주 공부에 거의 뭐 60, 70%는 한 겁니다. 그것이 이 신강이다 신약해가지고 몇 퍼센트 신약이냐 신강이냐 요거를 맞춰내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그 태강해가지고 80%, 85% 이상 나오면 이거는 종격으로 갑니다. 또 사주가 태크가 아주 나쁘게 가가지고선 보통 뭐 30% 이하로 이렇게 신약하게 가면은 이거는 오히려 종격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수적으로 가면 이렇게 특수격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괴강격이다, 뭐 천연일강격이다, 뭔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특수격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주는 신강하다 신약한다. 근데 몇 퍼센트 신강하다 몇 퍼센트 신약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태강할 때는 종격으로 가고 아주 태약할 때는 다시 종격으로 가거나 그런 것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강한 편이니까 용정관사주예요. 요 편관도 있는데 왜 정관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을목은 신금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풀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친구는 은근히 시지에 있는 감춰져 있는 정관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용신을 잡고서 부리고 고개 파긋파긋 이용한다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신강하기 때문에 능히 재물과 관성을 불릴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보이는 재성은 없어요. 보이는 재성은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재성인데 이 정관한테 이 관성이 등기하는데 정관한테 자기가 이렇게 팍팍 읊으면서 자기가 신강함으로써 이 정관을 막 부리는 그런 식의 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용정관사주해지고 관성과 재성이 오면은 용시신, 관성이 용신이고 재성은 시신이 돼요. 그다음 식상은 한신이 됩니다. 식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 오는 운에 따라서 식상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지가 뭐냐면 비겁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이게 관성하고 이게 수성인데 이 비겁 이게 갑목 두 개고 묘물 이렇게 해가지고 비겁이 상당히 세고 그 다음에 인수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인수도 은근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주가 인수와 비겁이면 기신이에요. 상당히 거리가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태강한 이게 강한 신강한 사주에 인수와 비겁이 오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정도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요 사주는 그 관성과 재성이 오면은 자기가 이게 승승장구 잘 나가고 그 재성이 오면 재성으로 와가지고 관성한테 힘을 실어가지고 재관을균비가 상당히 잘 뜨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식상이 오면 한신인데 뭐 요때는 세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작용이 되고 인수와 비겁이면 무조건 나쁘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서 요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시지가 땅끝 자기가 이렇게 을목해서 경금, 이게 신금은 이게 천간에는 경금으로 들어가는데 을경합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 정관을 딱 잡으면서 잘 이용하는데 이 사주가 상당히 시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시지 정관이 천을이자 천관이자 황혼귀신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천관천일께는 이게 나이 들어서 이 관성이 그 천을이면 귀인이 돕는다 그런 뜻이 있고, 천간은 내가 높아진다는 뜻이 있는데, 특히 뭐냐면 이 황혼이라는 거는 임금의 덕을 내가 받으며 산다 하는 그런 식의 되게 좋은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 관성에 천관 천을 황혼 결심 때문에 이 관운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그다음에 성남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법고시에 붙어낸다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에 붙어내거나 지금의 또 이렇게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당선되고 하는 그 자체들은 다 뭐냐면은 이 사람 시지의 정관이 이 좋은 길신과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선출직에도 승승장구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전에 이렇게 상당히 길신 신살 중에 길신이 상당히 많아. 이 천의 길신은 시험운에 관여하는 길신이라 그래요. 이 천의 길신은 뭐냐면 이렇게 상당히 시험운이 좋아요. 실력이 좀 없다래도 일지에 천의 길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법고시다 어떤 큰 시험이나 대기업의 큰 고시 같은 시험을 뚝뚝 붙어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천의 길신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사실 뭐냐면은 이 월지에 천을과 문곡귀신이 해야지 그 선친독이나 이게 보이지 않는 귀인이 돕는 그런 식의 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뭐 관운이 좋고 왜 승승장구 잘 나가고 어렵게 공부했는데도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내고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또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기도 하는 거는 이 신살 중에 좋은 길신이 많고, 이 사주가 뭐냐면 또 이렇게 21세 이후부터 이게 검정고시에가 중앙대에 이렇게 붙는 그때서부터는 관운을 승승장구 잘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24살인가 그때 사법고시에 붙어내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관운도 오행상의 관운도 있지만 신살상에 너무 좋은 길신들이 그 사람을 보필하면서 도우면서 그런 운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사주 이렇게 얘기죠. 그게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사주가 뭐냐면은 자묘, 상용, 그 다음에 그 자유파, 묘신원지, 자유파, 귀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지지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지에 시지에 이게 관성이 이게 금성이 등등하면 있고 몸에 쇠를 박는 그런 식의 일이 꼭 발생합니다. 이게 금성이 지지나 이게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 자기가 땅 해가지고 사고 당하는 운이 분명히 있다 그러고요. 이게 시지에 관성이 이렇게 당당하게 특히 금성 관성이 등등하게 있으면은 어떤 식의 이렇게 암암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뒤틀리거나 어떤 뼈에 쇠를 박는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암암내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주가 지지가 온전한 게 없어가지고선 상당히 정서가 불안해요. 첫 번째는 정서가 불안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귀문살이 있어가지고선 이게 자유파 귀문 이게 자유파는 서로 파벌된 귀문이라 해가지고서 이게 친족간 그냥 가족간 형제 자매간 상당히 이유 없이 막 싸우는 그런 것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고 이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딱 보면은 귀신이 딱 달라붙어 이 사람이 해코지 한다는 그런 식의 적이에요. 그래가지고선 뭐 그 형수나 형하고도 막 싸우고 정신병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본래 이 귀문살이 있는 거는 이 그 귀신에 들렸다 해가지고 정신병이나 뭐 정신분열 이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살이나 이 운행도 괜찮게 흘러가는데 이 사람의 그 지지는 상당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히 불미하게 그 주변 여건이 얽히면서 사는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그런 식의 그 지지 구성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유묘 요거는 도화 폐살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요게 이제 홍란하고 뭐에 도화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다듬어서 잘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끼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도 잘 펴요. 그러면서 이거 시제 망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부인 위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바람 핀다.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 왜 신시가 돼가지고 하는 거는
그 김부선이라고 하는 그 여자하고 바람피고 지금 말썽이 많이 나는데 이 망신살이 시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저기 그러니까는 도화하고 홍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잘생기면서도 이렇게 그 바람피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망신 중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저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 묘유충 돼가지고 집안에서 되게 시끄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쾅쾅쾅쾅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게 거의 이런 경우는 운에서 저기 하지 이혼수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 살고 하면은 결국에는 망신 중원이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젊은 여자하고 딴 사람 차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사주는 이때까지는 이 사람 이제 성격상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 육해살하고 귀문살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귀문 문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거의 이렇게 조상 선친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재산없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혈압이나 혈관이나 심장병 이렇게 이런 쪽으로 도져가지고선 상당히 그 안 좋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치매가 올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축년 올해서부터 내년 3월 9일 날 있는 대선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본래 이 사주는 이게 관성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올해 신축년 해가지고 이게 자축 합토 돼가지고 또 유축 합금이 돼가지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세를 가지고 관운을 이렇게 뜨게끔 해가지고 신강하기 때문에 관운을 차고 갑니다. 그것이 신축년의 전반적인 운세예요. 그래가지고선 10월달 이게 무술전 해가지고선 무술 어린이 돼가지고선 자기한테 용이 신이니까는 제 생각에가 자기가 탁 뜨는 거죠. 근데 이게 무술해도 유술해 이렇게 저기 되면서 이렇게 자꾸 이게 뭐냐면은 그 유술에 대가 조금 신경 쓰이고 저기 하는 일 도와지면은 재물상에 좀 이렇게 얽히는 일로 좀 까다스럽게 없지만은 재생관해가지고 자기의 관운을 확 뜬다는 것이 10월달에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됐죠. 그러다가 그 1월달, 11월달 되면은 조금 까다스럽게는 하지만은 그래도 잘 나갑니다. 남들은 뭐 깜빵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이 대운이 오화대운 식상운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식상운은 뭐냐면 이렇게 상관이라 이렇게 하죠. 관성을 친다는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관성을 치거나 잡는다 이래가지고 보통 식상으로 흘러갈 때는 관운에 잘 안 엮여가지고 깜빵에 잘 안 갑니다. 그거는 저기 여기서 남들은 이재명이 깜빵 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화천대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이렇게 했지만은 이재명이 통장으로 직접적으로 돈이 간 것이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 한마디 이런 걸로 해가지고선 이재명이 깜빵 간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꼬리 자르기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규 측에서 이렇게 유동규나 뭐 남모 뭐게나 뭐 김만배는 거기서 끝나지 이재명이까지 들이쳐가지고 이 사람이 깜빵 가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기 쉽지 않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대운상에 식신상관을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사주는 요런 운일 때는 깜빵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선 이 사람이 뭐냐면은 12월 달에 되면 조금 짜증나는 일이 좀 발생하면서도 상당히 당당하게 뜹니다. 오히려 역으로 쳐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어오면서 더 승승장구 날아가는 운이 12월 달에 와 있어요. 12월 달에는 좀 그러니까 자녀 상해가 상당히 신경 쓰는 일이 발생해. 그 신축 이렇게 됐을 때는 혁명적 기운하고 이 사람이 팍 뛰고 오거나 확 이렇게 가라앉는 운이 동시에 오는 것이 1월 달인데 그것도 이거 천명이 하나님의 네오플로그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민년 2월 달에 이렇게 이민월이 왔을 때 상당히 나쁜 운이 확 갑자기 덮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얼과 연운이 같이 맞아지면은 그때 예상했던 기운이 한꺼번에 확실히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축년 어릴 때, 이럴 때 어떤 혁명적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재명한테 상당히 불미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월달, 내년 2월달, 그러니까 대선 한 달 전쯤에 상당히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꺾여요. 확 꺾입니다. 이민열이 오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운이 갑자기 내년 2월달 대선 저기 이제 한 달 전, 한 두 달 전 요때는 상당히 안 좋은 사건이 확 벌어져가지고 상당히 경쟁에 지고 이게 치열해지면서 자기에게 꺾이는 운이 왔어요. 그러다가 3월 9일 날 대선 때면은 9일 날 그 자체는 신유 일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당당히 참가하는 거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9월 10일 그 다음이 임술이래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민, 계묘, 임술 이렇게 해가지고 천간에는 이 사람한테 되게 짜증나고 버겁게 하는 인술이 한꺼번에 확 몰쳐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선에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걸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사주가 이제 61세 되면은 정사대운이 이렇게 접어들어 가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사대운 때 이렇게 사유축하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큰 여건으로서 이렇게 뭐냐면은 그 사유축해가지고 금성을 자기의 관성을 다 이렇게 받쳐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 분위기 여건상 자기한테 관이 쭉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민, 길명, 갑진, 을사년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사 이렇게 돼가지고 관을 탁 떠가지고선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은 그 다음에 변동해 가는 그 저기에는 이 사람이 이게 상당히 뜨는 운이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월 요번 내년 3월 9일에는 좀 힘들지만은 차기 말고 차차기에는 이 사람이 계속 정치를 이어져가면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공부해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명리라는 거는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운기 73이라 해가지고 70%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추면 다 맞힌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자체들은 70%의 확률상의 그 이론적인 통계학적인 그 주장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